연합뉴스예요. 2025년도 10월 15일자 기사. 악몽 캄보디아 범죄단지 고문실 전기 충격기로 지지고 짐승 취급. 2025년 10월 15일자가 연합뉴스예요.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 빌주 경찰청 내 이민국서 송환 앞둔 한인 인터뷰. 범죄 단지서 양손 수갑 찬채 생활. 밥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 탈출 시도하던 중국인 맞아 사망하는 모습 코앞에서 보기도. 복도에서 전기 지짐이 소리가 지직하고 나면 또 우리를 고문하러 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기가 막히겠어요. 지난 14일 현지 시간 캄보디아 시아누쿠빌 지방경찰청 내 이민국에서 만난 20대 A씨와 30대 B씨 등 한국인 2명은 악몽 같던 범죄단체 생활을 다시 떠올랐다. 여기에는 캄보디아 경찰도 관여했다고 그래요. 6개월 전 고수익 취업 광고글을 온라인에 보고 남서부 시아누쿠빌을 찾은 A씨는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가정부를 하나 두면 26만 원이니까 28만 원 주면 한 달 쓴다는데 거기 가서 무슨 한 달 1,000만 원 주겠어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인건비가 우리 한국에서 가정부 한 사람 둘려면 몇백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간병인을 갖다 써도 그렇고. 그런데 A씨는 보이스피싱 전화 금융사기를 일을 해야 하는 사실 알고는 그만두겠다 했다가 태국 국경과 가까운 북서부 포인펫으로 끌려갔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빠져나오려니까 끌려갔다는 거죠.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 내 고문실 천장에 수갑이 설치돼 있고 A씨는 곧바로 거기에 매달렸다. 곧이어 문을 열고 들어온 중국인 3명이 고문이 시작됐다. 아주 전기 고문부터 별짓거리를 다 하나 봐요. 전기 지짐이 전기 충격기로 온몸을 지지고 쇠 파이프로 무자차별하게 때렸습니다. 기절한 건지 힘이 없어 쓰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비명도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후 중국인들은 쓰러진 A씨 얼굴에 물을 뿌렸고 전기 충격기 고문은 그가 다시 정신을 찰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고문실에서 한 달 동안 갇힌 그가 할 수 있는 건 쌀을 조금 먹는 것 뿐이었다. 중국인 관리자든 제대로 된 식사도 주지 않았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했다. 감금시설에 끌려온 다른 중국인은 그나마 같은 국적이라고 대우가 달랐다. 비슷한 고민을 당했지만 밥은 세 끼를 다 먹을 수 있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었다. 같은 중국인들한테는 좀 달리 했나 봐요. 저희는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중국인들은 사람을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같은 동족이니까. 캄보디아에서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다 중국인들이에요. 그리고 마약을 갖다 억지로 마약을 투여시킬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들이 그걸 찍더라는 거예요. B씨는 4번째 탈출을 시도했다가 또 걸렸다. 억지로 마약을 갖다 투입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중국인 관리들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차량에 태워 포이펫으로 보냈다며 7시간 걸렸다고 기록한다. 포이펫에는 그 범죄 단지에 한국인 A씨와 B씨 둘뿐이었다. 중국인 관리자들은 이들을 이름 대신 한국 글자의 중국어 발음라고 씁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A씨와 B씨 모두 버틸 힘이 떨어졌을 무렵 끔찍한 장면을 코앞에서 목격했다. 같은 고문실에 있던 중국인이 탈출하다가 경비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맞아 죽는 모습이었다. 탈출하다가는 죽이는군요. 맞아서 그냥. B씨는 그 중국인은 배에 왕자가 있고 몸도 좋았다며 나사못으로 경비 직원은 눈 주위를 찔러 쓰러뜨렸는데 다른 한 명한테 제압되고 무전을 받은 다른 경비 직원은 10명 우르르 몰려와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고 말했다. A씨는 중국인 관리자가 양동이에 든 물과 수건 한 장을 주면서 벽과 바닥에 튄 숨진 중국인의 혈흔을 다 닦으라고 했다며 피비린내가 일주일 동안에 손에 남아있었다고 떠올렸다. 참 잔인하네요. 이런 것을 보고도 여야가 쌈질은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끔찍한 생활을 스스로 끝내겠다는 나쁜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 걸 보고는 사는 게 치욕 같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자살하려 했다는 거죠. 그마저도 양손에 계속
채워진 수갑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수갑 때문에. 이들도 탈출할 시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애씨는 지난 8월 11일 평소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캄보디아인 경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조금 쓰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했다. 오늘 우리 여자친구 생일인데 축하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텔레그램을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받아 평소 알고 있던 현지 식단 텔레그램으로 저희 사진과 위치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텔레그램 대화 흔적을 지웠었다. 2시간 30분 뒤 평소 자주 폭행하는 무서운 중국인 관리자가 갑자기 강급실로 들어와 누가 밖에 신고했느냐고 소리쳤다. 알고 보니 그 왼치 건물에 설치된 와이파이 시스템 검출기에 전송된 사진을 관리자가 모두 볼 수 있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3시간도 채 안 돼서 다시 고문당한 A씨와 B씨는 포위패스에 있는 다른 시설로 끌려갔고 다시 한 달 동안 수갑을 찬 채 생활했다. 이후 둘이 합쳐 100억 매출을 찍으면 한국에 10억 매출을 찍으면 한국에 보내준 조건으로 시아누쿠빌 범죄단지로 복귀 또다시 일을 했다. 10억을 찍는다고 해서 이 사람 보내주겠어요? 눈앞에서 중국인이 맞아 죽는 상황을 지켜본 이들은 경비 직원을 때려서 탈출하는 방법은 이제 생각할 수 없었다. 지난달 A씨는 다시 일을 하게 되면 받은 PC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메일 접속한 뒤 4개 쓴 메일함에 자신의 위치 사진과 상황을 저장해뒀다. 4개 쓴 메일함은 아이디와 비밀 번호로 접수한 경우에만 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 메일이 전송되지 않아 와이파이 시스템에 걸릴 일이 없었다. A씨는 이후 친형과 박찬대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온라인으로 어렵게 전달했고 결국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에 구조됐다. 감금 생활을 한 지 160여일 만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군요. 이게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구해야 되죠. 싸움질 하지 말고. 이들의 사유는 지난 11일 박찬대 의원을 취재한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15일 현재 시아누쿠빌 지방경찰청 내 이민국 유치장에 머물면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귀국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앙모모 캄보디아 범죄단지 고무실 전기 축격기로 지지고 짐승 취급. 연합뉴스 기사였어.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고민들은 계속 지금 이것이 우리 온 국민들의 지금 관심사고 온 언론에 뭐 베트남 국경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지에 발견됐다는 것도 방금 했고 리포테라 입국은 쉬었지만 출국은 없었다. 사라져버린 중국인 6명 도대체 어디로? 인천항에서 사라진 6명 그림자. 무비자 첫날 드러난 치안의 허점. 지난달 29일 중국 텐진에서 출발한 크루즈선 드림호가 인천항에 들어왔다. 2189명이 입국했지만